도시공원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대책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저희 도시공원 대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위에서 이 도시공원 문제에 관련된 입장을 좀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도시공원은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건지 좀 납득할 수 없고요.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미세먼지 대책위는 여기 자료에 써있듯이 지역에 30여 개 시민환경 노동단체가 같이 하고 있고요. 따로 단체별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인사 말씀으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조종현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이고요. 미세먼지 대책위 대표 맡고 있는 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농업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해서 도시 숲이라든지 도시의 허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 서면서 굉장히 서글픔을 느낍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지금의 우리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건데요. 지난해 선거 때 도시숲을 지키고 좀 더 확장된 민주주의와 생태로 가는 가치전환을 약속했던 이 지방 정부들이 최근에 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런 우려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공약 자료 중에 분명히 도시숲을 지키고 또한 그 지키는 방안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어떤 심의 기능이나 의결 기능 등은 이미 정지되어 버렸고 시장님 개인 입장으로 먼저 선언되어 버리는 것은 약속했던 혁치의 민주주의 역시 뒤집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위가 판단하는 현 사태의 문제점은 미세먼지는 단순한 어떤 재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고 실천해서 해결해야 될 지구적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부족한 도시숲을 더 많이 확장해도 부족할 마당에 다시 민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건설 자본을 유치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가지고 그로 발생한 돈을 가지고 도시공원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촉구하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85만 청주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고요. 이후 자료 내용과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무엇이 민주주의고 또 지난 선거에서 어떤 의미로 지지받고 당선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개인 입장에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해져 있는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85만 청주 시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 한범덕 시장의 발표는 70%를 지키기 위해서 40%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잠두봉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70%를 지키기 위해서 30%를 내준다고 했는데 아파트 30%를 짓기 위해서는 이미 50% 이상의 나무를 다 뱄습니다. 아파트 30% 지으려고 그럼 거기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숲은 망가졌고요. 거기다 다시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책을 지금 정책이라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정책, 도시숲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한범덕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이명성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이명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도시공원 때문에 너무 속도 쓰리고요. 위장장애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도시공원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2003년도에 구룡산을 지켰는데 단순히 구룡산을 지킨 거는 구룡산만을 지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룡산이 살아있어야지 나머지 산들도 같이 연결돼서 보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많은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 도시공원을
지금 계속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범석 시장의 브리핑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거버넌스를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도 도출해냈고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공원, 8개 민간개발 공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6개는 어쨌든 거기에 따른 기준을 단일화를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2가지 매봉하고 구룡산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첫 번째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2차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2차 추가 논의 일정을 잡기도 전에 한범석 시장님은 개인적인 그런 의사를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버넌스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따라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거버넌스를 왜 했습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정식, 그냥 하나의 형식, 절차를 그냥 지키기 위한 그런 술수였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범석 시장님께서는 관료로서, 행정 관료로서 충분히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이런 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공원위원회가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시장이 개인적인 의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그럼 결국 공원위원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기준에 있는 절차조차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는 지금 청주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청주 시민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넘쳐납니다. 아파트를 또 짓겠다고요? 단순히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청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누차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아파트 미분양 사태 청주시가 계속 최악의 사태로 이루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순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민간개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범석 시장님은 2010년도에도 저희 청주시장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드시 좀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도시공원 거버넌스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과연 정말로 행정에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냥 추진을 하는 건지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충분히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무슨 이유로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이 건설업자들과 뭔가 결탁이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 정말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청주시는 지금에 와서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가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는 아무런 얘기도 예산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시민들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다들 미분양 사태에 대한 아파트 잘 안 팔리고 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뭐 민간 개발을 하냐 아니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는 계속적으로 시장님에게 이런 의사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반드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운영됐던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미세먼지 대책위가 도시공원 문제 가지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미세먼지 저감에 도시공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오늘 알아드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산림청의 이런 자료들도 보면 도시숲 및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성주충북환경연합의 박정수 팀장님께서 도시공원과 미세먼지 관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환경운동연합 박종순입니다. 도시의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라는 내용은 자료를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문에 인용한 그 자료는 2017년 5월 산림청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첨부해드린 자료에 있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부유먼지라고 했는데 부유먼지 PM10은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세먼지라고 표현한 PM2.5는 초미세먼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미세먼지가 심했던 올봄 도시숲의 미세먼지를 25.6%, 초미세먼지를 40.9%까지 줄였다고 이날 보도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숲은 부유먼지와 미세먼지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비율이 항상 도심보다 낮아서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 많이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도시숲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훨씬 더 저감한다는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첨부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 보시면 도시숲이 하루 최소 2.8 마이크로그램에서 최대 28.3 마이크로그램까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요인은 미세하고 이제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흡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숲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미세먼지를 더 빨리 침강시킨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는 그런 자료는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와 충북도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산업단지 내에 도시숲을 조성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숲을 민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2017년입니다. 17년도 자료여서 올해 조사한 자료는 아니고요. 2017년도에 산림청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2017년도 2년 지나긴 했는데 그때보다 그때 40.9% 저감하던 게 지금 갑자기 35% 줄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유효한 수치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도시숲이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내용은 환경부, 산림청 어디를 가나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 70%를 지키기 위해서 30%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이미 30%를 짓겠다고 하면서 50% 이상을 파헤치고 나무를 다 뱄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70%를 짓겠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이고요. 기자회견문은 저희 오늘 주장 내용을 좀 담았고요. 아이폰 청주생협회 최종희 이사장님과 충북 참여연대의 김혜란 팀장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장이 방치하는 미세먼지가 사람 잡는다. 85만 청주시민의 명령이다. 한 번 더 청주시장은 도시공원을 지켜라. 4월 9일 한 번 더 청주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민간 공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거버넌스의 활동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지만 거기까지다.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짧게는 5개월의 민간 거버넌스 활동,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발표다. 청주시의 그동안 입장인 아파트 건설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85만 청주시민의 요구도 함께 묵살되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계속 비판받아왔다. 그나마 도시공원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도 도시숲이 초미세먼지의 40.9%를 저감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창원, 대전, 포항 등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수원, 서울, 전북과 같은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불가능하다.
아파트 건설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발표에 그나마 있었던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며칠 전 발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입장만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도시공원 민간 개발 여부는 며칠 후에 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도시공원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를 한범덕 시장이 무시하는 발표를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한범덕 시장이 정신 차려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하면 된다. 청주 시민들의 요구도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1조 8천억 원을 일시에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이 대체로 구릉이나 산지이기 때문에 2020년에 해제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개발되지는 않는다.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 계획을 세우면 된다. 구룡공원 역시 급하게 매입해야 하는 곳은 정해져 있고 300억 정도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역시 사용 가능하다. 청주시도 이미 우암산과 분모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도시공원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85만 청주 시민이 있다. 청주시가 진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85만 청주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한범덕 청주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일이고 청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2019년 4월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예.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50% 정도 파헤쳐내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디예요? 지금 잠두봉 공원 가보시면 알 거고요. 예를 들면 30%를 아파트를 짓고 70%를 보존하겠다는 거잖아요. 30%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만 쉽게 산을 까갖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까 내려야 되는 거고 50% 이상을 지금 잠두봉 같은 경우는 부지의 50% 이상을 지금 다 나무되고 해서 이미 됐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민간 다시- 가버넌스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50% 정도가 훼손이 됐다면 민간 가버넌스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갔어요? 자체에서? 잠두봉은요 이미 시행사가 결정이 났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전자팀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재판이나 이런 소송권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30% 개발한다고 해도 어떻게 개발하다 보면 50% 이상 훼손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해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성할 때 이제 시경 거기서 다시 돈을 나무 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30% 개발을 실패 지키자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인물제에 해당되는 게 지금 38곳이에요. 38곳인데 왜 그 중에서 특히 구룡공원만 가지고 나머지 공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공원도. 그러니까 38개 중에요. 지금 30개는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청주시는. 포기를 하고 뭐 그중에 일부는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8개는 지금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런 공원이고요. 여기 있는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권이 남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청주시가 그거를 위해서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청주시 지금 시내 안에 있는 왜냐하면 개발업자들도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외지에 있는 민간 개발 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외지에 있는 공원은. 그렇지만 왜 유독 도심에 있는 공원은 민간 개발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간 개발 하더라도 강주나 이런 데는 비공원 시설을 최대 6%까지 비공원 시설 아파를 짓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는 유독 30%를 다 맞춰서 그거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공원 시설 훼손하지 말고 거기에 돈 들이지 말고 그 비용으로다가 비공원 시설을 축소화시켜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잠두봉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홍골이나 영혼이나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율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정말 길을 막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룡공원이 되게 중요한 거는 지금 8개 공원 중에서 7개는 정말 민간 개발이 시행이 벌써 진행된 상태입니다. 내봉 같은 경우는 정말 아시다시피 교통영향 평가가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주시가 계속 교통량 평가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엔 개발 안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 하신 게 네. 혹시 오늘이 원래 당초 예정된 네, 도시공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체 때문에 하신 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원래 이제 연기됐다고-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건데 지난주에 사실은 뭐 도시공원 대책이나 주민들 대책이 이제 기자회견도 많이 있어서 또 이제 오늘 그것도 있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룡공원을 얘기하는 건 이후에 2022년도가 되면 명심산이나 온천공원도 공원 일몰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개 민간 개발했다고 하면 구룡공원부터는 저희는 지켜내자. 그래야지 명심산, 온천공원도 지켜낼 수 있고 이후에 공원들도 저희는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보도자료 그 보다 보면 그 시가 예산 문제 준비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이런 제언도 있었지만 네. 또 하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제언한 게 있거든요. 네.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매입하자는 내용은 사실은 여기 이제 도시공원 대책위가 2015년, 1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부터 계속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는 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제 시는 그러는 거죠. 다음 매입하려면 몇 조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필요한 데부터 매입하자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몇 조가 들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입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던 거고 도시자연공원 구역도 시도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우암사 뭐 지정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와 시의회가 서울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서울시가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청주시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갔던 서울을 오늘 다시 청주시랑 시의회가 서울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청주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리 못한다고 이미 하고 있으면서 했으면서도 그런 상황이어서 두 가지 다가 아직까지 가능한 좀 방안 아닐까 생각이 근데 아까 이명수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그 다른 타 지자체 얘기하시면서 그 도시공원 개발을 한 6%만 개발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민간 기업이 수지 타산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원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조율이 됐다고 해요. 강주나 이런 데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강주 사례도 같이 듣고요. 거버넌스 회의에서 그 위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요지부동입니다. 27%, 28% 이렇게 개발을 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에서 광주에서 와서 발표를 했고 거버넌스 위원들이 다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정말 되는 거냐? 저희도 이제 똑같이 안 된다는데? 근데 광주에서 얘기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두세 겹치들이 다 붙는다는 거예요. 한 군데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야 됩니다. 10%가 안 되게 하더라도. 기본 시설을 7% 정도. 12%면 최소 6%까지 하는 데 있고요. 9%, 10%, 16%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개발하는 데가 그래도 타 도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업체들이 안 붙을 것 같은데 다 붙더라는 거예요. 광주사에서. 뭐 광주 업체는 뭐 청주 업체는 얼마나 달라고 그쪽 업체에서도 만약에 10% 정도 개발한 다음에 나머지 그 개발 수익을 갖다가 도시공원 다 매입하고 시에다 기부채나 다 똑같습니다. 민간 개발은. 이건 특례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00억 갖다가 이제 구룡공원을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좀 개발 가능성이 없으니까 좀 이제 붙여주지 않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구시 범어공원 혹시 아세요? 대구시 범어공원에서 7% 정도를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처럼 이렇게 300억 정도 이렇게 똑같이. 그쪽 토지주들이 다 등산로 다 폐쇄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앞에 땅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을 매입하게 되면 뒤에 나머지 토지주들 같은 맹지가 되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토지주하고의 갈등이 아니라 청주 시민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지주도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마련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뭐 그동안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 구역은 어쨌든 지정을 했을 때는 토지 전체적인 토지를 매입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땅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언제까지든 반드시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하게 하고 그리고 토지주들과 계속적으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청주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저희는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주들도 개발 반대하는 토지주들도 있습니다. 공동당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에서 왜 재논의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 한시장님한테.
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하실 때 보면은 구룡공원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긴 한데 두꺼비 생태 좀도 있고 근데 구룡공원하고 매봉공원 같은 경우는 비공원 시설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 그 지형이라는 게 생태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6% 7%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한시장에게 그 비공원 시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는 힘든 건가요? 많이?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제안까지 안에 다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지 않고 한시장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아, 발표를 이건 네. 겁니까? 그렇죠. 구룡이랑 매봉은 합의가 안 됐고 합의가 안 돼갖고 여러 가지 안을 올린 거고 제출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이명수 국장님 말씀에 그런 내용,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 민간 개발하고 일부는 도시공원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아니면 저희는 다 매입하고 도시 자연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렇게 부분 개발을 나눠서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비공원 시설을 최소화하고 공원 시설을 늘려나가자라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1차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2차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차는 날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장이 벌써 그 브리핑을 진행을 한 거고 아시다시피 공원위원회가 오늘 열리기로 했는데 공원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는 모든 절차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건 미세먼지 대책위가 공원을 지켜야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해서 공원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좀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쪽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좀 감사합니다. 못 지킨 것도 있는데 우암산도 못 지켰고 사직공원 얘기는 왜 안 해요? 전혀 안 하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사직공원이 사실은 더 개발하기 쉽고 체육관 앞에가 거기는 뭐 토목공사나 이런 거 여기 계신 분들이 한마디도 안 나와 사직공원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그 우리가 이제 기자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꾸 공원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좀 저희로서는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구룡 매봉공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송주 시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룡산만 지키자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청주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대책위 시민 간사로서 제가 시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안타깝게도 구룡산이 8개 민간개발 특례 사업 추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마치 많은 분들이 구룡산조차도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행정이 2016년에 추진을 해왔던 계획이고요. 그 계획 안에 주민 의견이나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나머지 7개 공원을 민간개발 특례 사업 하는데 왜 구룡산만 토지 매입을 해서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8개 공원 빼고 나머지 60개 남아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구룡공원을 앞에 7개 공원과 맞춰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60개 공원도 다 아파트를 지으시겠냐. 그러면 지금 8개 공원 짓는데 아파트가 12,000세대인데 나머지 60개 공원을 형평성에 맞춰서 다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12만 세대가 들어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룡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아파트 민간개발 특례 사업 하는 대로 구룡산을 기준을 세워서 형평성을 맞추실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남아있는 60개 공원을 구룡산이 토지 매입을 해서 지켜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60개 공원의 방향도 토지 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에 한해서만 아파트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구룡산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구룡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온천공원과 명심산 사직공원을 잇는 유일한 도시묵지축입니다. 나머지 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룡산부터 지켜져야 사직공원도 지켜지고 명심공원 지켜지고 온천공원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은 구룡, 사직, 명심, 온천공원을 전부 토지 매입을 해서 송주시가 10년 동안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켜내는 것의 첫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룡산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암산도 신경 쓰세요. 우암산과 부모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자연
이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누구 하나 얘기 안 해. 우암산도 신경 쓰시라고요. 이렇게 나섰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2018년 국토부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이 내세우는 거는요. 우암산과 공원산까지 해서 사실은 토지 매입을 우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예산 변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2019년에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라도 도시공원을 뭐 우암산이든 금호산이든 구룡산이든 아니면 나머지 60개 공원이든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예산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주시는 있다라고 말하지만 2019년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시민단체에서는 300억이면 된다 하니까 시에서는 1200억이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거버넌스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가면 300억 이렇게 하고 지방채 500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 일부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그죠? 만약에 지금 1,200억 원은 구룡산 매입을 전체를 하면은 1,200억 원이고요. 네. 사실은 2,100억 원입니다. 2,100억 원 중에 시유주, 공유주 빼면 1,200억 원이 당장 필요한 거고요. 개인 사유지는요. 그 중에서 우선 매입 대상지인데요. 우선 매입 대상지면 어떤 것이 기준이냐면요. 지금까지 산이었던 곳은 사실은 산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네네. 한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그 두꺼비 그러니까 생태촌이나 녹지 지역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부나마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산 문제를 들면서 전체는 힘들어졌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과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구했던 그 합의 안 돼서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도 그게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자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버넌스 안에 그게 들어있었는데 그걸 아예 묵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올린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6개 안 전체 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 지정하자는 안도 있고 지금 원래대로 민간개발 하자는 안